반갑습니다. 오늘은 기술사 좋은 교재 선택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많은 구독자분께서 제일 궁금해 하시는 내용 같습니다. 특히 소방기술사, 건축전기설비기술사 구독자분께서 어느 교재를 선택해야 좋겠습니까? 어느 교재가 좋은 교재입니까? 라고 질문을 제일 많이 저한테 해 주셨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답변은 해 드리고 있습니다만, 제가 이번 기회에 보다 좀 자세하게 이런 내용을 좀 다뤄보고 싶어서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자, 저도 처음 소방기술사 공부를 할 때 저는 학원에서 한 것이 아니라 저는 교재로 진짜 독학으로 거의 지금 9개 기술사를 대부분 취득했는데요. 그래서 어느 때보다 어느 것보다 교재 선정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제가 처음 교재를 가지고 공부할 때 어느 것이 중요한지, 또 어느 게 괜찮은 내용인지, 시험 문제 이걸 답을 적을 때 보다 고득점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잘 모르고 다 중요한 것 같고 다 시험에 나올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깊이까지 공부를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그냥 내가 이 책을 다 외워서 씹어 먹어야 되겠다 라는 마음으로 다 외우는 심정으로 첫 장부터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주구장창 써보고 또 외우고 모르는 것이 있으면 다음 장을 못 넘어갔습니다. 왜냐하면 공학은 서로 연결되어 있고, 또 우리가 수학 같은 걸 해보면 기초가 부족하면 다음 넘어갈 때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이런 습관이 공학 하시는 분들한테는 깊이 박혀 있다 보니 저도 또한 모르는 것이 나오면 또 파고들고 또 다른 책을 사고 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건축전기설비기술사 공부할 때 첫 장에 전자기압부터 나오죠. 전자기압 수많은 공식과 수학적인 미분과 적분이 나오죠. 그러니까 내가 미분과 적분이 또 부족하면 또 미분 적분 책을 사서 또 공부를 하게 되고, 또 미분 적분 책을 사서 공부하다 보니까 또 몰라서 또 다른 책을 사고, 이렇게 했었던, 또 지금도 그렇게 하시는 분이 분명히 계실 거로 생각이 됩니다. 자, 기술사 처음 제가 공부하려고 할 때 의욕이 앞섰습니다. 의욕이 정말 나 반드시 취득해야 되겠다, 그런 강렬한 의욕에 앞서가지고 저는 모든 책을 다 샀습니다. 비용도 만만치 않죠. 특히 우리가 기사 공부했을 때 습관이 어떻습니까? 원리고 원칙이고 다 필요 없이 관연도 문제 잘 외워서 잘 쓰면 합격한다는 그런 인식을 갖고 있다 보니 저도 특히 관연도 해설집을 많이 샀습니다. 그리고 보기 좋은 책, 특히 우리 기술사 선배님들, 기술사 강의하시는 분들 대부분 그림을 잘 넣어라, 많이 넣어라, 표를 많이 넣어라 라는 말을 저희 주구장창 듣죠. 그러다 보니까 책도 보면 그림하고 표가 많이 나와 있는 책 보면 귀가 솔깃하고 눈이 솔깃해서 그런 책들을 많이 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재에 있는 그림하고 표, 요거 잘 외워서 내 답안지에 넣으려고 했고, 거기에 있는 문제점, 원인, 대책들을 앞머리 글자를 따가지고 외워가지고 그대로 답안지 쓰려고 저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공부를 계속 하다 보면서 어떤 게 이제 보였냐 하면, 처음 볼 때는 다 좋아 보였고 다 괜찮은 책인지 알았지만 공부를 이제 어느 정도 수준이 되다 보니까 다 거기인 것 같았습니다. 물론 몇몇 책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른 책을 또 복사했거나
또 그 내용들도 짜집겠거나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런 교재들이. 그리고 특히 처음에 보기 좋았는데 깊이 자세히 보다 보면 형편없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굉장히 시간을 많이 보냈죠, 여기에. 또 처음에는 보기 안 좋았는데 또 깊이 자세히 보다 보면 굉장히 좋은 진주 같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 차이는 그 엔지니어가 이런 그 엔지니어 관점뿐만 아니라 이 그 책의 편집 기술, 또 이렇게 표하고 그림을 이렇게 이쁘게 배열하는 것들, 이런 기술이 좋은 분들은 처음에 보기 굉장히 좋겠죠. 또 이런 기술이 부족하지만 현장 경험이라든지 현장에 대한 신념이라든지 이런 엔지니어적인 마인드는 좋은데 편집 기술이 부족해서 처음에는 굉장히 보기 안 좋은 책들도 있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면 굉장히 좋고 진주 같은 책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내가 보는 교재에 이제 구성되어 있는 내용들을 보면 대부분 이제 저의 관점입니다. 기본 원리 원칙이 있고 뼈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수험생이 꼭 알아야 하는 중요한 것들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대부분 거기까지 나와 있고 문제점 원인 대책이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 처해 있느냐 아니냐는 또 이제 다른 관점인데 어쨌든 그런 내용들이 적혀 있고 또 굉장히 하기 싫은 내용들이 있고 또 어려운 내용들이 이렇게 분포되어 있어서 교재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들이 뭐가 있냐면 기술사 보면은 종목들 굉장히 많죠. 또 그 해에 이제 합격률이 높을 때가 있고 합격률이 낮을 때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위에 있는 이런 것들은 합격률이 높고 그 다음에 경쟁률이 낮은 그런 기술사가 있죠. 그러면 이 수준에서 지금 그 기본 원리 원칙 뼈대 수험생이 꼭 알아야 하는 중요한 것들, 지금 우리나라에 처해 있는 문제점 원인 대책 정도까지만 해도 저는 합격이 가능하고 실제로 합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금 이 난이도가 어렵고 그 다음에 합격률이 낮고 경쟁률이 치열한 기술사가 있죠. 또 그때 경쟁률 굉장히 치열한 합격률이 낮은 기술사에 또 해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합격하시는 방법들이 뭐가 있냐면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것들, 좀 어려운 것들을 좀 가미를 해서 공부를 하셔야 그런 때 합격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공부하는 기술사, 내가 취득하고자 하는 기술사가 좀 쉽다, 내가 머리가 굉장히 좋다, 합격률이 좀 높다, 경쟁률이 좀 낮다 하면 요 정도 수준에서 공부를 하시고, 시간이 없다면 시간이 좀 더 있으시면 또 더 깊은 내용들, 어려운 것들 하시면 더 좋죠.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결론인데 내가 보는, 내 관점에서 보는 좋은 교재의 합격권 수준이 있는 선택법은 뭐냐면, 이거는 이제 초보자가 보는 좋은 교재 선택법이 아닙니다. 내가 어느 정도 수준에 다다랐을 때, 합격권 수준에 다다랐을 때 선택법,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내 수준만큼 책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좋은 책인데 내 수준이 낮아서 그 책이 안 보이는 책이 있고요. 내 수준이 높아서 그 수준에 있는 책들이 이제 내용들이 굉장히 좋다라는 것이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준이 올라가면서 책을 바꾸시는 게 좋습니다. 저처럼 제가 초보 때 책을 무조건 많이 사가지고 다 보려고 했지만 실제로 좋은 교재 몇 개 없었고 그 교재를 계속 반복하다 보면 진짜 나머지 책들은 진짜 몇 분 만에 봐도 이 내용들이 눈에, 내 마음속, 머릿속에 다 들어올 정도로 수준이 낮은 책도 있었고, 또 내가 어느 정도 수준이 올라왔을 때 보니까 진짜 괜찮은 책들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한 권을
여러 번 보신 후에 그러면 뼈대가 형성이 되고 원리 원칙을 알게 되고 좀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내 수준이 조금 올라갔으면 그 수준에 맞는 그런 책들을 서점 가셔서 한번 쭉 보시면 이제 눈에 들어옵니다. 그때 또 추가로 구매를 하셔가지고 또 보시는 게 돈과 시간을 절약하는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보자들은 이게 잘 안 보입니다. 처음에는 이 사실을 나열했는지 어떤 그 신념과 진짜 차별화되고 독특한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 안 보입니다. 그래서 사실을 나열한 거, 보기 좋게만 꾸민 것들은 사실은 안 좋은 교재라고 봅니다. 기숙사 교재로 봤을 때는 우리는 책을 편집하고 책을 파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기술을 먹고 사는 엔지니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독특함과 차별화가 있는 책들, 특히 확고한 주관과 신념이 있는 교재를 선택하셔야 좋을 것을 봅니다. 이것은 합격권 수준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제 기본적인 거, 기초적인 거는 내가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왔다. 내가 이제 합격권에 왔다. 합격해야 되겠다라는 것들이 이제 내 마음속에 자리 잡기 시작하시면 독특함과 차별화, 확고한 주관과 신념이 있는 교재를 좀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신념이란 말을 제가 많이 표현하는데 제가 신념을 자꾸 표현한 이유는 뭐냐면 이게 제가 공부를 많이 하고 자격증을 많이 따다 보면서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면 많이 공부하고 많이 고민할수록 나오는 것들이 뭐냐면 신념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론이 성숙되고 많은 경험들이 네트워킹이 됐을 때 또 그 간접 경험이라도 그때 이제 신념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채점하시는 분, 기술사 출제하시는 분도 이 신념적인 것들을 답안지를 보면은 느끼거든요. 그래서 저도 출제하고 채점한다면 반드시 이 신념적인 내용들을 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많은 공부를 했는지 많은 고민을 했는지를 알 수 있는 척도이기 때문입니다. 신념이 있는 교재, 신념을 이제 내가 배우고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먼저 신념이 있는 교재를 이제 참고하시면 좋겠죠. 그 다음에 좋은 교재, 이제 내가 좋은 교재 또 내가 만든 서브노트 그런 것들을 여러 번 보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또 현장에서 고민한 그런 상태가 된다면 또 이 신념이 또 나옵니다. 그 다음에 그 여러 번 제가 얘기했지만 그 여러 번이라는 것은 뭐 사람마다 다 틀리겠지만 내가 머리가 나쁘다, 안 좋다 하시는 분들은 정말 매일 수없이 이렇게 보시면 신념이 생깁니다. 그리고 관련 법규라든지 기준, 매스컴이라든지 학회지 관련 홈페이지 등을 확인한다면 또 신념을 또 배울 수 있겠죠. 그러면 지금 신념이 좀 굉장히 추상적이라고 보일 수 있는데 제가 예를 든다면 기술사가 신념이 있는 답안지를 좀 표현하려고 하면 어떤 것이 있냐. 문제점 원인 대책을 이제 대부분 그 기술사 문제 교재에 이제 있죠. 근데 우리들은 초보자들 보면 대부분 거기에 있는 문제점과 원인과 대책을 그대로 앞글자 따가지고 외우려고 하는 습성이 있었습니다. 이러면 그냥 신념이 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답안지에 그대로 표시가 나오죠. 굉장히 형식적이고 그럴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잘못된 것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교재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들이 이제 누락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문제와 다른 관점에서 답안지를 서술을 하시는 그런 교재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그대로 적는다라고 한다면 합격률이 낮은 기술사, 어려운 기술사는 굉장히 고득점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되죠. 그래서 나의 신념에 따라서 재구성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시험 문제에 따라서 관점을 달리해야 되고 정말 중요한 것들 또 추가해야
해야 할 날카로운 원인과 대책들을 이제 서술해 줘야 되겠죠. 그러면 이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데, 제가 예를 든다면, 우리가 문제에 본다면, 우리가 그 지금 현재 사는 집이 있죠. 그 새 아파트인데도 누수가 이제 문제가 되는 것도 많이 있고, 이제 오래된 아파트일수록 지붕층 같은데 이제 누수가 많이 되죠. 이런 것들이 이제 현재 우리나라에서 처해 있는 문제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술사에서 문제가 출제가 자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출제하실 때 보면 방수공사 고려사항이라고 문제가 출제될 수도 있고, 지붕층 누수 문제점 대책이라고 출제될 수도 있고, 지붕층 방수공사 고려사항이라고 출제될 수도 있고, 지붕층 방수공사 시공시 고려사항이라고 출제될 수도 있습니다. 다 같은 문제일 것 같지만 이게 신념이 생기고 내가 공부 수준이 올라가면 이게 각각 좀 다른 문제임을 알고 있고, 또 다르게 서술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초보자들처럼 그 교재에 있는 문제점 원인 대책을 그대로 외워가지고 쓴다고 한다면 이거 다 그대로 쓰면 되겠죠. 하지만 그 해의 난이도가 그 해의 합격률이 낮다면 여기에서 고득점을 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이 개념과 방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용도와 위치에 따라서 벽이냐, 최상층 슬라브냐, 또 원인에 따라서 우수냐, 또 건축 내부에 있는 설비에서 원인이 돼서 누수가 되는 거냐, 또 상하수도에 대한 그 누수가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신념에 따라서 어떻게 될 것이냐면, 우리가 건축 시공 기술사인 경우에는 그 대부분 지붕층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 건물에 있으면 그 이 지상에 있는 건물의 최상부인 그런 거 관점으로 해서 많은 교재들이 그렇게 방수공사 누수 문제점 대책을 표현에 적혀 있고 썼더라고요. 근데 이제 공부를 많이 하고 내가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또 현장에서 또 고민을 하고 고민을 한다면 이게 개념과 방향이 좀 다르게 이제 바뀌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지금 최상층에 있는 그 지상에 노출된 지상 구조물의 최상층인 경우에는 이제 외기에 이제 노출되어 있죠. 그 다음에 그 지하 구조물의 최상층이 있지 않습니까? 요거 같은 경우에는 요게 이제 조경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 외기하고 비노출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또 다르겠죠. 그러니까는 출제자 의도가 사실은 이 지상층만 내가 물어봤다 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렇게 뭉뚱그려 가지고 그냥 지붕층 누수 문제점 대책, 지붕층 방수공사 고려사항인다면 지금 이 외기에 노출된 지상층 지붕층과 외기하고 비노출된 지붕층의 방수공사에 대한 그 문제점 대책은 다를 것입니다. 이런 관점들, 신념을 갖는다면 이렇게 개념적인 면에서도 차이를 두어서 다른 관점에서 그 출제자를 설득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그 건축 시공 쪽에 이런 누수에 대한 방수공사의 문제점으로 인해 가지고 누수가 나오지만 많은 공부하고 또 현장에서 고민을 많이 하다 보면 설계상에도 문제가 있다, 시공상에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붕 작은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단면 상세도 같은 거 없죠. 특히 지붕층 단면 상세도 같은 건 없습니다. 특히 시방소도 없죠. 방수 두께는 몇 미리로 하고 하도는 어떻게 하고 뭐 시트 방수를 할 건지 그런 내용들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공자의 경험과 능력에 방수에 대한 그 능력이 성능이 좌지우지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설계 도면에
또 드레인이나 위치나 수가 굉장히 중요하고 구배도 중요한데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계적인 거에서부터 이제 그런 문제점이 발생되는구나라는 것을 신념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표현해 주면 좋을 것 같고, 시공적인 시공 기술사라면 시공을 더 특화해서 많이 나와 있고, 교재에도 이런 내용들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만, 이 설계적인 내용들을 한두 개 나와 있는 교재들은 제가 못 봤습니다. 또 유지관리에 대한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지금 지상층이 노출되어 있는 부분들은 이 관리자가 올라가서 관리할 수가 있고 방수를 하면 되는 상황이죠. 그러나 이게 땅에 묻혀 있는 경우에는 지금 유지관리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장수명 공법이 굉장히 중요하고 유지보수를 어떻게 할 것인가도 굉장히 중요해서 지금 이 방수공사 할 때 특히 고려해야 될 사항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은 이제 신념에 따라 가지고 지금 답안지 방향들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근데 신념이 없다면 책에 있는 그대로 이제 시공적인 내용에 국한해서 앞머리 따가지고 외워서 나 답안지 잘 적었다, 나 고수 좀 받겠지 하고 있다면, 물론 난이도가 낮고 합격률이 높은 기술사는 합격 점수를 주겠죠. 그러나 난이도가 높고 경쟁률이 높은 그런 합격률이 낮은 기술사인 경우에는 지금 설계하고 유지관리까지 폭넓은 내가 신념을 가지고 대책을 적어야만 고득점을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거기에서 추가적으로 이제 안전성, 신뢰성, 경제성, 유지관리성, 이제 환경성, 그리고 에너지 굉장히 중요하죠. 에너지가 많이 든다, 에너지가 적게 든다, 또 공기, 이제 시간 압박이죠. 시간이 많이 넉넉하냐, 시간이 빠듯할 것이냐, 돌발 상황이 될 것이냐라는도 이 지금 신념을 가지고 내가 표현한다면 답안지의 방향성이 또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술사 좋은 교재 선택법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기술사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책을 무조건 많이 사가지고 좋은 교재를 남들이 좋은 교재를 해가지고 많이 무조건 사지 마시고 좋은 책 한두 권만 사셔서 계속 그 다독을 해서 보시면 이제 내가 수준이 높은 어느 정도 된다면 그때 이제 그 좋아하는 그런 책들이 보이고 또 수준이 오르면 그때에 맞춰서 또 다시 가서 구매를 하시는 것을 추천하시고, 내가 합격권에 도달했다면 이제 독특함과 차별화, 또 신념, 확고한 주관과 신념이 있는지, 또 이런 걸 내가 배울 수 있는 교재들을 좀 찾으셨으면 좋겠고, 그런 것이 없다면 또 좋은 교재를 내가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번 보고 생각하고 또 고민하고 또 현장에서 또 고민을 한다면 거기에다가 그 관련된 신념에 있는 문제점, 대책, 원인들을 또 정리를 하는 겁니다. 또 관련 법규가 또 잘못된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기준이 또 우리나라 현실에 봤을 때 또 잘못된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매스컴과 학회지 관련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 신념들을 내가 이렇게 조금 얻을 수 있는 그런 힌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술사 공부하시다 보면은 그 문제점, 원인, 대책을 우리가 내 신념과 지식과 경험이나 상관없이 무조건 컨트롤 C, 컨트롤 V 하려고 하는 그거를 버리시고, 또 그게 잘못될 수도 있고 중요한 것이 누락될 수도 있고 또 문제가 다른 관점을 갖고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좀 내가 기술사 진짜 이 분야에 내가 탑을 찍겠다 한다면 진짜 신념을 가지려고 노력하셔서 다시 재구성하시고, 또 시험 문제에 따라서 관점을 다시 가지시고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추구해야 될 것이 없는지 그런 날카롭게 원인과 대책을 고민하시면 좋은 답안지가 나타날 것 같고, 또 실제로 그 기술사 결과에서도 굉장히 고득점 할 수 있는 경험들을 반드시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상으로 기술사 좋은 교재 선택법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의 취득하고자 하는 기술사 반드시 취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응원합니다. 이상 리처였습니다.
감사합니다.